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아파트 신용 등급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 BA 등급이죠. BA 등급에는 성남, 과천, 하남, 용인, 구리, 광명이 있죠. 성남, 과천, 하남, 구리 뭐 이런 데는 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죠. 하지만 용인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성남 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A 지역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용인시를 보면 그래요.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총인구가 2015년도에 97만 1000명이었는데 2019년에 105만 명이 되죠. 그래요. 가구는 2015년도에 33만 가구였는데 2019년에는 37만 9천 가구로 늘어나죠. 그래요. 근데 대략 보면 그래요.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2016년도 인구에서 2015년 인구를 빼고 거기에서 이제 2015년 인구를 나누면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가구도 변화율을 알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2016년도에 인구는 1.15% 증가했는데 가구는 1.97% 증가했어요. 그래요. 인구 증가보다 가구 증가가 훨씬 크죠. 그리고 2019년도 보면 인구가 2.57% 증가했는데 가구는 4.49% 증가했어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예전에 뭐라 했나요?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변화율을 비교해 봤어요. 총인구 변화율과 가구 변화율을 구해서 한번 쭉 구해 봤는데 대략 이렇게 보면 인구가 1% 증가하면 한 1.7% 정도 증가해요. 근데 1.7배 정도 가구가 더 크게 증가해요. 그래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구가 2% 증가했는데 뭐 가구가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다룬 문제는 아니죠. 그래요. 용인시의 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도에 주택이 29만 2천 채였고 전체 주택 수죠. 아파트는 23만 1000채였어요. 대략 비중을 보면 아파트 비중이 한 79% 돼요. 2019년도 보면 주택이 34만 4천 채인데 아파트는 27만 채 돼요. 비중이 한 78% 돼요. 비중도 중요하지만 차이도 중요하겠죠. 29만 2천 채에서 23만 1000 채를 빼보는 거죠. 6만 1000 채가 나오죠. 6만 1000 채는 뭐라는 건가요? 아파트 아닌 주택이라는 얘기죠. 아파트 아닌 주택에 사는 이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수요자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2019년에 보면 주택이 34만 4천 채인데 아파트가 27만 채예요. 차이는 7만 4천 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파트 수요자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은 그 비율에 입각해서 그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 20%가 아파트 수요자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2015년도에는 아파트 외 주택이 6만 1,000채니까 12,000채가 되는 거죠. 아파트 수요자는. 그리고 2019년에는 7만 4,000채가 아파트 외 주택이니까 14,000채 아파트 수요자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자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아파트 외 주택에서 살다가 어떤가요? 구매를 갖추게 되면 아파트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현실에 입각해서 언급한 거지 입각한 내용인 거예요. 그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비중도 중요하지만 차이도 중요하겠죠. 오히려 아파트 수요자를 계산할 때는 차이가 중요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비중이 80%라 하더라도 아파트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수요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한 46% 되죠. 그래요. 서울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10년간 많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래서 최근에 3년간 이렇게 큰 폭등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살기 싫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인시 산업별 고용을 봤어요. 2015년도에 25만 7천 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30만 4천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용인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른 경기도 도시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산업별 고용을 보면 30만 4천 명이에요. 그래요. 서울에 인접한 김포와 부천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김포는 14만 4천 명, 부천은 25만 2천 명이에요. 용인시보다 작죠? 작아요. 용인시가 산업별 고용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시와 군이 한 31개 있죠. 그 중에서 4위예요, 4위. 인구는 105만 2천 명인데 어떤가요? 2위인 거예요, 2위. 경기도 내에서. 인구 1위는 어딜까요? 경기도에서. 수원시예요. 121만 4천 명. 그 다음에 용인시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용인시가 작은 시가 아닌 거예요. 인구로는 2위, 산업별 고용수로는 4위인 거예요. 인구로는 성남시보다 더 크죠. 성남시 91만 9천 명인 거예요. 용인시가 작은 시가 아니죠. 산업별 고용수는 어디가 1등이냐? 성남시예요. 경기도 내에서는 42만 9천 명이에요. 그래요. 2등은 어딘가요? 2등은 안 적혀있죠. 3등이 이제 수원시인 거예요. 아마 2등이 안양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용인시가 작지가 않죠.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러면 산업별 고용 비중을 살펴볼 수 있겠죠. 산업별 고용과 인구를 비교하는 거죠. 용인시는 한 28.95% 돼요. 김포시는 한 32% 돼요. 부천시가 한 30% 돼요. 고양시가 한 27% 돼요. 그래요. 성남시가 한 46% 돼요. 이 말은 이제 뭘까요? 비율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타 지역에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강남구는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131%예요. 산업별 고용, 즉 직업수는 66만 9천 개인데 인구는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서울 강남구에 안 살면서.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용인시와 구리시는 비율이 아주 낮죠. 용인시와 구리시에 살면서 타 지역에 출근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고양시도 비율이 낮죠. 비중이 낮아요. 출퇴근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서울에 출퇴근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요. 고양시도 작지는 않아요. 인구가 한 102만 되죠. 그래요. 그래요. 고양시도 인구로만 보면 경기도 내에서 3위에요. 3위. 용인 다음이죠. 성남보다 많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남이 직업이 42만 9천인데 인구가 그래요. 91만 9천 명이잖아요. 이 말은 성남시에 출퇴근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비율이 46%로 굉장히 높죠. 그러면 성남시 출퇴근하는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보면 서울과 용인 사이에 있죠. 서울과 용인 사이에 있어요. 그럼 성남시에 출퇴근하는 이들은 주로 이제 서울이나 용인에 살겠죠. 그래요. 용인에 사는 이들이 많겠죠. 왜 그럴까요? 성남시 아파트는 용인시 아파트보다 비싸죠. 그래요. 용인에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성남에 출퇴근하는 이들 중에는 용인에 사는 이들이 많아요. 성남 아파트는 무슨 용인에 아파트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는 성남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에 출퇴근하는 이들 중에서는 용인에 사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강남에 사는 이들 중에서도 강남에 출퇴근하는 이들 중에서도 용인에 사는 이들이 많겠죠. 왜 그래요? 교통이 편하죠. 그러면서 용인 아파트는 서울이나 성남 아파트보다 싸니까 그렇죠. 즉 용인 아파트 수요자 중에서는 성남에 사는 이들도 있고 그래요. 서울에 출퇴근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 서울 수요자도 있겠죠. 그래요. 가격차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가격차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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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작지가 않아요. 김포시나 부천시보다 등급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죠. 시 자체가 우선 규모가 되죠. 큰 거예요. 그래요. 김포나 부천보다 훨씬 크죠. 구리도 접해 있지만, 구리도 뭐 등급이 높지만, 그래요. 용인시가 이제 그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분양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7,200채, 2016년도에 4,600채, 15년에서 16년도에 미분양이 많이 줄었죠. 2017년도에 1,200채, 급격하게 줄었죠. 대략 보면 그래요. 18년에 358채, 19년에 105채, 20년에 53채 많이 줄었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용인도 올라갈 거예요. 용인 아파트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용인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강남하고 가깝죠. 일산도 도시 규모는 용인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강남하고 그리 가깝지가 않죠. 강남하고 가깝죠. 이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에 보면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북역, 상련역이 있어요. 그래요. 신분당선이죠. 금방 가죠. 성남까지도 금방 가고. 그래요. 수지구청역에서 성남까지는 한 지하철역 한 두세 개만 지나면 바로 도착하는 거죠. 두세 개, 판교. 수지구청역에서, 동천역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세 개역만 가면 판교죠. 또 정자는 또 분당구죠. 분당까지도 금방 가죠. 또 강남까지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만 가면 강남 양재에 도착하죠. 일곱 개면 강남에 도착하죠. 그럼 뭔가요? 그래요. 강남에 출퇴근하는 이들이, 강남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또 아파트 가격 싸니까. 또 서울이나 성남에 아파트 못 사는 이들은 그래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용인시 아파트를 이 노선 따라서. 그래서 동천역 근처 아파트 가격을 살펴봤어요.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이 있고, 동천마을, 그래요. 동문 굿모닝이 있죠. 동천역 근처에는. 2000, 한번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을 보면 2015년도에 4억 1,300만 원 했어요. 2016년도에 4억 1,000만 원 했어요. 어떤가요? 뭐 조금 하락했거나 그렇겠죠. 그대로거나 그렇겠죠. 2015년도에 어떤가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죠. 7,200채죠. 그래요. 서울은 한 2014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올랐죠. 그런데 용인은 안 올랐죠. 미분양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다가 2016년도에 4억 1천만 원, 2017년도에 이제 4억 5천만 원. 뭐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진 것 같기도 하죠.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죠. 2017년도에 보면 1240채 많이 줄었죠. 그 전에 4,690채였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가게 줄었죠. 그냥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많이 오르죠. 5억 7천만 원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나요? 미분양이 확 줄죠. 358채로. 많이 올랐어요. 서울보다 좀 늦게 움직였죠. 그리고 2019년도에 5억 9,500만 원, 2020년도에 7억 4천만 원. 그래요. 상승률이 한 80% 돼요. 작지 않죠? 거의 서울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거죠. 거의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동천마을 굿모닝 힐도 마찬가지예요. 한 80% 올랐어요. 상승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요? 메리트가 있나요? 큰 메리트가 없죠. 그래요. 큰 메리트가 없어요. 7억 4천, 8억 3천이면 서울에서도 아파트 살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은 어떤가요? 이 중계동은 중계동에 보면 근영 2차가 있고 중앙 하이츠 있어요. 중계역 있죠. 가까워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요. 서울 아파트도 7억대 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 10월에 근영 2차는 7억 1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중앙 하이츠는 9월에 7억 원에 거래됐어요. 어떤가요? 그래요. 동천역 현대 홈타운이나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이나 굿모닝 힐보다 싸죠. 싸요. 그래요. 서울 외곽이죠, 노원구는. 조금 중간 쪽으로 중심을 봤어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이 있죠. 현대아파트가 2020년 6월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홍릉동부 센트레빌이 9월에 8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이런 게 낫다는 거예요. 비싼 거는 큰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 동대문구를 보면
홍릉 동부 센트레빌인데 청량리역하고 가깝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요. 서울 중심까지 금방 가죠. 이런 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서울의 등급이 더 높죠. AA 등급이죠. 그래요. 동천마을 현대 홈타운은 2002년도에 지어지고 청량리역 동부 센트레빌은 2001년도에 지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어진 시기도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가격 비싼 거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아무래도 신분당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좀 싼 아파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수인 분당선이 있어요. 수인 분당선. 수인 분당선은 보니까 신분당선처럼 그렇게 빠르게 강남으로 가진 않아요. 좀 돌아서 가겠죠. 죽전이 이제 용인에 있죠. 죽전 보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갈 이렇게 있는 거죠. 다 용인 쪽이죠. 기흥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죽전역에서 보면 미금정자를 거치죠. 미금정자는 성남시에 있는데 신분당선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신분당선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성남 쪽으로 가니까 또 성남 수요자가 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지하철 노선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그래요. 그리고 또 강남까지도 가요. 이 노선도. 수서도 보이잖아요. 개포동도 보이고 도곡동도 보이고. 그래요. 이 노선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 노선은 아무래도 신분당선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겠죠. 죽전역 근처를 한번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싸죠. 동성 1차는 2016년도에 3억 8천 했는데 2020년에 6억 해요. 1억 2천만 원 올랐어요. 좀 상승률은 좀 떨어지죠. 57.89%. 그리고 죽전 아이뷰는 1999년도에 지어졌는데 2016년에 3억 5천100만 원 했는데 2020년에 5억 8천만 원 해요. 2억 2천9백만 원 올랐어요. 65% 올랐어요. 작게 오른 게 아니죠. 근데 잘 보세요. 동성 1차는 2016년도에 3억 8천만 원 했죠. 죽전 아이뷰보다 비쌌죠. 그런데 지금 비슷해졌죠. 죽전 아이뷰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요. 2억 2천만 원 오른 거죠. 훨씬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상승률이 더 좋죠. 그래서 죽전 아이뷰를 봤어요. 이 정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죠. 6억 원이면 5억 원대도 보이죠.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24층이면 좋은 층수니까. 죽전 아이뷰를 한번 봤는데 괜찮아요. 멀쩡하죠. 멀쩡한 거예요. 죽전 아이뷰를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죽전 아이뷰는 일단 한 450세대 돼요. 작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죽전 아이뷰는 보니까 죽전역이 근처에 있어요. 죽전역이 근처에 있죠. 그런데 보니까 동천역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근데 동천역 가려면 여기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들어가는 길이 있겠죠. 한번 지하 길이 있던가 있겠죠. 괜찮은 거예요. 죽전역도 근처에 있고 동천역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확실하게 좀 싸죠. 확실하게 좀 싸요. 그리고 상승률도 나쁘지 않죠. 서울 아파트보다 조금 뒤질 수는 있는데 아파트 가격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 죽전 아이뷰가 괜찮은 거예요. 사도 괜찮아요.
이렇게 찾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